주방 구석에 굴러다니는 1,000원짜리 양파 한 알이 수백만 원짜리 탈모 클리닉을 압도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국제학술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충격적인 숫자, 무려 86.9%.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이 데이터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과연 양파 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현대의학도 쩔쩔매는 탈모를 해결했다는 걸까요? 오늘 원리사전에서는 남들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양파 한 알 속에 숨겨진 등모의 원리와 그 이면의 치명적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탈모 고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팩트체크부터 확실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문의 근원지는 바로 2002년 저널 오브 더마톨로지라는 이름의 세계적인 피부과학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원형 탈모증에 대한 새로운 국소 치료제로서의 양파즙입니다. 이름부터 아주 구체적이죠. 이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연구팀은 원형 탈모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하루에 2번 두피에 양파즙을 발랐고, 두 번째 그룹은 비교를 위해 아무 효과가 없는 일반 수돗물을 발랐습니다. 결과는 정말이지 놀라웠습니다. 8주가 지난 후 연구진은 경악할 만한 데이터를 확인하게 됩니다. 수돗물을 바른 그룹은 고작 13%만이 모발이 재생된 반면, 양파즙을 바른 그룹은 무려 86.9%에서 모발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의 9명 중 8명 이상이 효과를 본 셈이죠. 특히 흥미로운 점은 성별에 따른 차이였습니다. 남성 환자의 경우 93.7%라는 압도적인 성공률을 보였고, 여성은 71.4%가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시중에 파는 웬만한 값비싼 탈모 샴푸나 영양제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이 민간요법에 손을 들어준 아주 희귀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대체 양파의 어떤 성분이 죽어가는 모낭을 살려낸 걸까요? 과학자들은 크게 3가지 핵심 원리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머리카락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황 성분 때문입니다. 우리 머리카락의 90% 이상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라틴을 단단하게 결합해주는 필수 성분이 바로 황입니다. 양패는 식이유황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양파즙을 두피에 직접 바르면 이 유황 성분이 모발의 원료가 되어 성장을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모근의 영양 공급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강력한 한겹 및 항균 작용입니다. 탈모의 주범 중 하나는 두피의 염증입니다. 두피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을 공급해도 모발이 자라기 어렵죠. 양파는 천연 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살균 능력이 뛰어납니다. 두피에 서식하며 모낭을 괴롭히는 세균과 곰팡이를 억제하고 염증을 가라앉혀서 머리카락이 잘 자랄 수 있는 깨끗하고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노화를 막는 카탈라아제 효소의 힘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거나 가늘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두피에 쌓이는 과산화수소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패는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카탈라아제라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두피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모낭의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해서 모발이 더 오랫동안 튼튼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당장 시장에 가서 양파 한 망을 사오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 멈춰주세요.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양파즙 요법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명확한 한계와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이 연구가 원형 탈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원형 탈모는 면역체계가 내 몸을 공격해서 생기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고민하는 M자 탈모나 정수리 탈모 같은 유전성 탈모는 원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전성 탈모는 DHT라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발생하는데, 양파즙이 이 호르몬을 억제한다는 증거는 아직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유전성 탈모에는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또한 치명적인 부작용과 자극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양파를 썰 때 눈이 얼마나 따가운지 잘 아시죠? 그 성분이 민감한 두피에 직접 닿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양파는 정말 독합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들이 양파즙을 직접 발랐다가는 접촉성 피부염이나 심하면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얻으려다 두피 건강을 통째로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인 냄새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양파 특유의 강한 황화합물 냄새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어내도 며칠 동안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오기를 꺼려 할지도 모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방법을 유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규모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02년의 연구는 대상자가 38명에 불과했습니다.
의학계에서 신뢰도를 얻으려면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이 반복되어야 하는데 양파즙은 제약회사가 돈을 들여 연구할 만큼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규모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100% 검증된 표준 치료법이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져야 본전이니 꼭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전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패치 테스트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양파즙을 두피에 바로 바르지 마시고 귀 뒤쪽이나 팔 안쪽의 연약한 피부에 살짝 발라보세요. 24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렵지 않은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로 직접 착즙해서 사용하세요. 시중에 파는 마시는 양파즙은 맛을 내기 위해 여러 첨가물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생양파를 직접 갈아서 즙만 걸러내 사용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합니다. 셋째로 적정 시간을 반드시 엄수하세요. 두피에 바른 후 15분에서 최대 30분 이내에 반드시 깨끗한 물과 샴푸로 씻어내야 합니다. 너무 오래 두면 두피 장벽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 치료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양파즙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탈모가 시작되었다고 느낀다면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미녹시딜이나 피나스테리드 같은 과학적으로 확실히 검증된 약물 치료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파즙 탈모 치료법은 과학적 근거가 실제하는 흥미로운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원형 탈모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탈모에 효과가 있는 만능 치료제는 아니며 강한 자극성이라는 위험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탈모 치료는 빠른 진단과 꾸준한 인내심입니다. 주방에 양파를 집어들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소중한 두피 상태를 전문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풍성한 모발과 등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원리사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과학적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